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하나이글스의 에이스 투수죠, 코디 폰세 선수입니다. 특히 KBO에서 정말 기록적인 시즌을 보냈잖아요. 그 이후에 미국 메이저리그 복귀 가능성, 또 그의 몸값에 대한 현지 평가가 이게 놀랄 만큼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반된 시선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이 엇갈리는 평가를 딱 보여주는 미국의 두 매체 자료입니다. 하나는 이제 선수 이동이나 계약 루머 이런 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MLB 트레이드 루머스, 줄여서 MLBTR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메이저리그 공식 웹사이트 MLB.com의 분석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목표는 그냥 의견이 다르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평가 차이가 나는 걸까? 각 주장의 근거는 뭐고, 또 이게 폰세 선수 개인을 넘어서서 KBO 출신 선수들을 MLB가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뭘 말해주는 건 아닐까? 이런 것까지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과연 폰세 선수의 진짜 시장 가치 어디쯤일까요? 네, 흥미진진한 분석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우선 코디 폰세 선수가 2025년에 KBO에서 진짜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겠죠. 그야말로 리그를 압도했다고 봐야죠. 네,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29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180이닝을 넘게 던졌고요. 평균 자책점이 1.89. 이야, 1점대 평균 자책점.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엄청난 시즌이었죠. 특히 그 탈삼진 능력이요. 정말 대단했는데 무려 252개 삼진을 잡았어요. 이게 KBO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입니다. 예전 레전드 투수들 기록까지 다 넘어선 거죠. 252개요? 네, 심지어 한 경기에서 18 탈삼진 이런 경기도 있었으니까 9위 자체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쵸?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그해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이 세 개 구문에서 모두 1위를 했어요. 이게 바로 투수 트리플 크라운이잖아요. 게다가 KBO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 그 최동원상까지 받았으니까 KBO 리그 안에서는 그냥 이론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투수였던 셈입니다. 이런 성적표를 들고 있으니 MLB 구단들이 관심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네, 바로 그 관심, 이게 이제 구체적인 계약 예측으로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워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MLBTR 있잖아요. 이적 소식이나 루머 분석으로 유명한 곳, 여기 전망은 상당히 아주 낙관적입니다. 네, 그쪽에서는 폰세 선수가 KBO에서 워낙 뛰어난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이미 여러 MLB 구단들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MLBTR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구체적인 계약 규모까지 예측을 하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만약에 폰세 선수가 MLB 복귀를 결정한다. 그러면 과거에 KBO 거쳐서 MLB 간 선수 중에 에릭 패디 선수 있잖아요. 패디 선수. 네네. 네, 그 선수가 2년에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는데 폰세는 이걸 넘어서는 계약을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건 거의 역대급 대우를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에릭 패디 선수가 2023년에 KBO에서 정말 MVP급 활약을 했죠. 폰세 선수처럼. 그리고 시카고 화이트삭스랑 2년 15,0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MLBTR은 폰세의 KBO 성적이 패디에 버금가거나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현재 투수 시장 상황 이런 걸 고려하면 패디 이상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KBO에서의 그 역대급 퍼포먼스, 그리고 현재 시장의 뜨거운 관심,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평가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0만 달러 이상. 이야, 정말 대단한 액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정말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바로 메이저리그 공식 웹사이트 MLB.com의 분석입니다. 이쪽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MLB.com은 좀 많이 다른 각도에서 봐요. 거기는 이제 MLB 구단들이 KBO에서 잘했던 투수를 데려올 때 단순히 그 KBO 성적표 숫자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이 선수가 과연 메이저리그에서도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돌 수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꾸준함, 안정성. 네, 그렇죠. 그 예시로 드는 선수가 애리조나의 메리 켈리 선수예요.
켈리 선수도 KBO에서 잘하고 MLB로 갔잖아요. 근데 뭐 폭발적인 기록보다는 안정적인 투구를 바탕으로 MLB에서도 계속 선발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성공 사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MLB.com은 구단들이 폰세 선수를 평가할 때도 이 켈리 모델, 즉 MLB 수준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얼마나 오래 잘 던질 수 있나? 이 지속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볼 거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MLB.com은 KBO에서의 그 압도적인 숫자 자체보다는 MLB 무대에서의 적응 가능성이라든지 안정성, 여기에 훨씬 더 무게를 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MLB.com 평가는 폰세가 KBO를 완전 지배한 건 맞다. 근데 그 성공이 반드시 MLB에서의 대형 계약으로 바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계산기를 좀 두드려보니까 이거 오히려 KBO 리그에 남아서 에이스 대우받는 게 돈으로는 더 이득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상당히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와, KBO 잔류가 금전적으로 더 이득일 수 있다고요? 네. 이 분석 배경에는 아무래도 KBO 리그랑 MLB 리그 사이에 수준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KBO 출신 투수들이 MLB에 가서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 데이터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리 KBO사 잘했어도 MLB 타자들 수준이나 뭐 스트라이크 존 차이, 더 빡빡한 일정, 이런 여러 변수에 딱 부딪혔을 때 과연 성과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위험 평가, 리스크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그 수준 차이나 새로운 환경 적응 실패 가능성 이런 걸 MLB 티아보다는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와, 진짜 평가가 그야말로 극과 극이네요. 한쪽에서는 거의 역대 최고 대우 가능성을 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KBO 남는 게 돈은 더 벌 수 있다니.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이 지점에서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다른 거야? 이런 의문이 딱 드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평가 차이의 핵심 원인, 이걸 조금만 더 파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몇 가지 요인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까 잠깐 나왔듯이 각 매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 기준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MLBTR 같은 경우는 선수의 최고점,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제일 잘했을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나? 픽 퍼포먼스, 그리고 현재 시장 분위기, 즉 얼마나 많은 팀이 관심을 보이는지 이런 마켓 버즈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잠재적인 상한선을 높게 보고 좀 과감하게 베팅하려는 구단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최고점과 시장 분위기. 네. 반면에 MLB.com은 좀 더 보수적이고 뭐랄까 데이터 기반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 KBO에서 MLB로 간 선수들, 그 방대한 데이터를 쭉 보고 성공 사례, 실패 사례 분석해서 평균적인 기대치는 어느 정도고 실패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걸 계산하는데 더 중점을 두는 거죠. 아까 메릴 켈리라는 구체적인 안정성 벤치마크를 제시한 것도 딱 그런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선수의 하한선, 플로어나 평균 기대치를 더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평가 기준의 차이, 확실히 설득력이 있네요. 혹시 또 다른 요인도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KBO 리그 자체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리그 수준에 대한 시각 차이도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MLBTR 쪽은 폰세의 그 기록적인 성과 자체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게 리그 수준을 뛰어넘는 그냥 개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정도 퍼포먼스면 MLB에서도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MLB.com의 그 신중론에는 KBO 리그의 전반적인 경쟁 수준이 MLB와는 그래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런 인식이 좀 더 강하게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KBO에서 압도적이었더라도 평균 구속 차이, 타자들 파워나 성구안, 수비 수준 이런 여러 면에서 MLB는 훨씬 더 어려운 무대니까 KBO 성적을 일정 부분은 좀 할인해서 평가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에는 선수의 잠재력, 최고점, 이걸 중시하는 시각, 그리고 과거 데이터랑 위험 관리, 이걸 중시하는 시각, 거기다가 KBO 리그 수준에 대한 평가, 이 세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저희가 어느 한쪽 매체의 시각을 지지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분석이 왜 나오는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MLB 구단들이 해외 스카우팅, 특히 아시아 프로야구 선수들을 평가할 때 어떤 고민들을 하는지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선수의 나이,
가지고 있는 구종 레퍼토리, 커맨드, 건강 상태, 심지어 성격이나 적응력 같은 숫자로 딱 안 나오는 요소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가치를 매기게 되는 거니까요. 폰세 선수의 경우라면 KBO에서의 그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이 과연 MLB에서도 통할 수 있는 결정구인가, 다양한 구종을 잘 던지는지, 제구력은 MLB 수준에서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높은 탈삼진율은 분명 매력적인데 그게 MLB의 더 정교한 타자들을 상대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네요. 결국 폰세 선수를 둘러싼 이 엇갈린 평가는 높은 잠재적 보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그 적응 실패나 혹시 과대평가된 건 아닐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 이 사이에 뭐랄까 줄다리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비교 분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MLB 구단 스카우트라면 폰세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매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코디 폰세 선수에 대한 미국의 상반된 평가 자료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먼저 MLB 이적 시장 루머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MLB TR, 여기서는 폰세 선수의 기록적인 KBO 시즌과 시장의 높은 관심을 근거로 에릭 패디 계약, 그러니까 2년 1,500만 달러죠. 이걸 뛰어넘는 대형 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KBO 퍼포먼스를 아주 긍정적으로 본 거죠. 네, 반면에 MLB 공식 웹사이트인 MLB.com은 좀 달랐죠. 메릴 켈리 같은 안정적인 MLB 선발 투수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폰세 선수의 KBO 성적이 MLB 성공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리그 간의 격차나 적응 위험을 고려했을 때 계약 규모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어쩌면 KBO에 남는 게 금전적으로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신중한, 어떻게 보면 약간 비관적인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시각은 단순히 한 선수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좀 더 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MLB 구단들은 KBO 같은 해외 리그에서의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과연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맞을까? 또 과거 데이터나 위험 평가는 최종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런 질문들이죠.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폰세 선수 한 명의 사례가 아니라 앞으로 KBO나 MLBP 이런 다른 리그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MLB 문을 두드릴 때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딜레마이기도 하거든요. 구단들은 항상 제2의 오탄이나 제2의 다르비슈를 찾고 싶다는 그런 기대감, 동시에 투자 실패의 위험, 이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게 될 겁니다.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 봐도 계약 금액 말고도 고려할 요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더 큰 무대인 MLB에서 내 실력을 증명하겠다, 이런 야망이나 명예욕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KBO에서 누리는 그 에이스로서의 확고한 지위라든지 팬들의 정말 열광적인 지지, 또 익숙한 생활 환경, 이런 것들도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운 가치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MLB 계약 조건이 만약에 마이너리그 강등 조항이 포함돼 있다거나 보장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확실한 주전다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MLB 환경, 그리고 리그 최고 선수로 딱 군림하면서 안정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KBO 환경, 이 사이에서의 선택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팀의 전력이라든지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와의 궁합, 도시 환경 이런 것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을 마쳤습니다만 만약 여러분이 폰세 선수라면 MLB 복귀와 KBO 잔류라는 이 선택지 앞에서 어떤 비금전적인 요소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나요? 예를 들면 세계 최고 선수들과 경쟁하면서 얻는 성취감이라든지 개인적인 커리어 목표 달성, 아니면 가족과의 생활 안정, 혹은 특정 팀 문화나 팬들과의 유대감 같은 것들이 있겠죠. 정답은 없겠지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디 폰세 선수를 둘러싼 이 흥미로운 분석과 전망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